안녕하세요.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 김진주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디선가 인정받기 위해 살아요. SNS에서 좋아요를 받으려고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가족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친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모든 상황에서 사람이라면 인정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은 인정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한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피해자분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에 바로 이 인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이 피해자들이 왜 이렇게 애를 쓰면서까지 재판에 참석하고 해당 이야기를 알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인정을 위해서인데요. 제가 피해자분들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원 교수님께 상담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범죄 피해를 회복하는 가장 첫 시작점이 진실, 인정이라는 거였어요. 도대체 가해자가 왜 그런 건지, 이 사건이 왜 일어난 건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조차도 알지 못하는 순간부터 피해 회복이 멈추게 된다는 거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들은 진실에 가까워지지도 못한 채 수년을 지내다 보면 피해 회복은커녕 그 사건에 매몰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 가장 원만한 피해 회복의 시작은 진실을 파헤쳐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꼭 국가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심합니다. 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다거나 진짜 피해자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전해 듣는 순간부터 이 피해자는 수많은 순간을 입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친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정에도 오지 못하고 지쳐서 이 사회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재판에 가도 달라지지 않아요. 피해자의 말은 객관성을 의심받고 가해자의 변명은 사정으로 인정됩니다. 법정에서 가해자는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져요. 반성하고 있다. 기억이 안 난다. 심신미약 상태였다. 초범이었다. 가해자의 사정, 환경, 가족 다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요. 공포를 느꼈는지 수치심을 느꼈는지 그 감정이 충분히 컸는지를 진단서를 떼야 인정받습니다. 가해자의 말은 자체로 사정이 되는데 피해자의 말은 의심부터 받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왜 바로 신고 안 했어요? 피해자에게 인정이란 건 결국 매번 싸워서 얻어야 한다는 거죠. 이 피해 사실에서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들의 사건에 머물게 만듭니다. 저도 사건 이후로 오랫동안 부정당하곤 했습니다.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이제 그만하고 새 삶을 살자. 이런 말이었는데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 말의 뜻이 정말 좋은 뜻이란 건 알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이 제 선택을 부정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부정이 정말 무서운 건 이게 사람을 진짜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매번 자신을 증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진짜 그랬나? 내가 너무 크게 받아들인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분명 이 부정이 외부에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가장 쉽게 답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 부정이 쌓이고 쌓이면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이 인정이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요소라는 생각도 들겠지만요. 사실 인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피해 회복의 시작이 되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심이 진행되던 중이었는데요. 성범죄 관련 검사를 하기로 한 뒤에 어느 순간 이 공소장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심 검사님이셨던 김태용 검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세한 건 알려줄 수 없지만 공소장 변경이 될 것 같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뭔가 기쁘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하면서 정신이 없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한 북토크에서 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피해자로서 가장 큰 회복의 순간이 언제였냐고. 그래서 잠시나마 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순간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왜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온전히 내 피해 사실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에 놀라고 감격스러워서였던 것 같더라고요. 가해자가 아닌 검사님이 자신이 한 일도 아닌 일에 대해서 국가의 일원으로서, 사법체계 일원으로서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까지 오게 한 것이 미안하다."라는 그 한마디가 의심과 부정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을 사르르 녹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판결문에도 제 고통이 적혀 있죠. 가해자의 형량이 결정된 순간도 다 인정이긴 했죠. 그런데 그건 다 절차적인 인정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절차 안에서는 가해자가 인정받는 순간이 더 많았고요. 하지만 이 검사님의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해주는 인정이었어요. 절차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인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인정.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됐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받고 싶었던 건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당신이 겪은 일이 진짜였고 그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었다는 걸. 그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사건에 그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이 실제로 어떤 큰 것이기보다 이 피해를 오롯이 인정해 주는 사람만 있어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사건명만 얘기하더라도 제 피해 사실에 대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안쓰럽게 볼지도 모르는 이 사건명조차도 제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많은 순간을 겪어오면서 부정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병을 만들게 하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라도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말 스스로에게도 칭찬을 아낌없이 하거든요. 스스로가 잘했다고 생각했을 때 어깨를 토닥이거나 엉덩이를 토닥여 주면서 "아 진짜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기도 하고요. 상태가 나쁜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도 당연하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가장 큰 힘이 됐거든요. 저도 이 범죄 피해를 잊고 괜찮은 척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우울증이 정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정이라는 것이 꽤 큰 힘을 준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스스로라도 인정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